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정답이 나오는 문장들은 생긴 게 정해져 있어요. 약간 공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의 이든입니다. 오늘은 저번 오수 입학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저한테 DM으로 엄청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서 그 질문들만 모아서 좀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댓글들도 그렇고 질문들도 이게 많았어요. 굳이 대학 간판을 위해서 5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썼냐? 그럼 너무 미련한 거 아니냐? 문과인데 심지어 3경결도 아니고 그렇게 5년 동안 할 필요가 있었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 말씀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꿈 때문에 과를 정해서 오게 된 케이스라 서울대가 아니면 안 됐어요. 저는 꿈이 한 3-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험생활 동안에는 계속 큐레이터였고요. 교수님 쪽으로 갈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오랫동안 한 만큼 수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수능 강사로도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모두 제가 오수를 하고 수험생활에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절대 불이익이 되는 직업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직업들은 능력, 학력, 학벌 또는 인맥 또는 그 학교에서 받은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직이나 대기업 취직이나 이런 건 글렀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네, 뭐 걱정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쪽으로는 나갈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그 큐레이터라는 꿈을 수험생활 동안 갖고 서울대 미학과를 목표를 하고 입학을 하게 됐어요. 미학과라는 것은 서울대하고 덕성여대, 체육대 이렇게만 있는 과인데 진중권 씨나 방탄소년단의 방시혁 PD도 나온 그런 학과로서 나와서 고급미술사학이랑 미학을 같이 한 다음에 큐레이터 쪽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고 인문계열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재수할 때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3수부터는 이제 제 나름의 그런 꿈이 생겼고 그리고 제 나름의 목표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3수부터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목표의식이 생겼다면 저는 무조건 이뤄야 된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실패를 한 채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제가 모든 일에 실패자로서 위축된 채로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죽는 건 미련한 짓이다 라는 생각이 더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하고 죽자 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에 입학을 하게 됐고 그동안 한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재수 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어떤 깨달음인가요? 공부하는데 저도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재수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리에 몇 시간 공부했다 이런 거 적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플래너에 적히는 게 많고 플래너에 적히는 시간이 14시간, 15시간, 11시간 이런 식으로 적히면 나 오늘 공부를 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순공 시간은 적더라도 내가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한 공부가 있다면 그게 공부였고 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수학 문제 모르는 거를 3시간 동안 붙잡고 풀릴 때까지 보는 것보다는 10분 정도 봤는데 풀이법이 안 보인다. 그럼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효율적으로는 그냥 답지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풀이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풀이법을 알았을 때 끝까지 풀어낼 수 있는지 계산 실수 없이 그런 거를 더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를 땐 그냥 빨리빨리 보고 그래도 10분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정말 모를 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공부 시간을 늘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얻어가는 것들이 많은 공부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타이머로 재지는 시간이 많은 거에 연연하지 않게 됐다.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수능 공부는 뭐 국어랑 수학이랑 사탐은 기출 위주로 해야 하고 영어는 연계교재 위주로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깨달음들. 다음 질문으로 가서 방금 그거랑 연결되는 질문인데 국어 공부법, 특히 국어 기출 분석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머리가 조금 좋은 학생들이라면 기출 분석이 나 이거 저번에 봤고 이거 답이 3번이었어.
이거는 이 지금 아는이 틀린 거야. 이거는 원래 맞는 문장인데 아는이라고 돼 있어서 틀린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야. 라고 하는 게 기억에 남아있어서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착각일 수 있어요. 기출 분석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답이 기억이 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기출 분석이라 하면 국어 문제가 오지선다로 45문제가 있죠. 45문제 곱하기 5 해서 225개의 명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사탐 공부를 할 때 개념 같은 거를 OX로 판단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국어도 똑같이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답인지를 알아서 이게 답이 아니라 그 다른 4개의 오답 선지들이 왜 오답인지도 알아야 되고,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에서 이 문장이 왜 하필 이 문단에서 나왔고, 왜 이 문단에 딱 이 순서에서 나왔고, 왜 하필 그 부사어와 그 보조사를 사용해서 그 문장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물음표로 끝났는지 마침표로 끝났는지까지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그렇게 분석해야 되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한 번은 그렇게 시간 오래 걸려서 분석을 하셔야 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게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관건이에요. 모든 문장을 그렇게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지문에 딸린 문제들 있죠. 그 문제에 답인 선지들 또는 좀 크리티컬하게 오답인 문제들, 그런 것들에 연결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문장들은 꼭 분석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정답이 나오는 문장들은 생긴 게 정해져 있어요. 약간 공식이 있어요. 특히 또는 뭐뭐하지 않는 것은 뭐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대우명제처럼 나와 있는 문장들도 있고요. 그런 문장들은 약간 시그널로 주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기출을 10개년 넘게 봤거든요. 10개년, 3, 6, 9 수능 이렇게 모든 10개년의 기출을 다 봤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 또 그 해마다 또 뭘 했냐면 연계 교재에 있는 문학 작품들 있죠. 연계 작품들이 나왔던 옛날 교육청 기출까지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좀 약간 덕후력 있게 했고, 저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적어도 3개년, 보통 한 5개년 정도의 3, 6, 9, 11 모든 기출문제를 보시고 연계 교재 다 하시고, 연계 교재에 있는 작가들의 연계 교재에 안 나와 있는 다른 작품들까지 보시는 약간 덕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남는다면 교육청 기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언니, 재종이랑 독학이랑 다 다녀보셨나요?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학원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들도 있었어요. 재종도 다녀봤고, 청솔학원도 다녀봤고, 강남 본관은 아니고 송파에 있는 강남대성도 다녀봤고, 독학재수 이투스 247도 다녀봤고, 메가스터디 재종도 다녀봤어요. 저는 약간 재종을 추천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잠을 관리해줄 수 있는 학원이 필요했고, 그런 점에서는 기숙학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기숙학원보다는 잠은 집에서 혼자서 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재종을 선택을 한 거고요. 뭐 그런 거 딱히 상관없다, 나는 기숙사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기숙학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독학보다 재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해마다 수능에 트렌드가 있을 거고, 학생들 혼자서 잘 보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볼 수 있는 그런 연계 문제들이나 연계 작품들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봐주시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공부만 하면 되고, 선생님들이 그런 다른 자료들을 갖다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재종은 아마 그게 더 좋지 않나. 물론 내가 기초가 너무 없고 나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풀어가는 사고력과 그런 걸 길러야 된다 라고 해서 자습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독학에 있다가 재종에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재종에 있다가 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면 독학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결론은 저는 재종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좀 빡빡해도 벌점 주고 애들끼리 얘기 못하게 하고 밥도 그냥 교실에서 먹고 약간 이런 교실들이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영상에서 댓글이나 DM으로 많이 달렸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이런 걸로써 이렇게 약간 주목받고 싶거나 막 그러진 않았는데, 저의 나름의 치부? 약간 이런 게 밝혀지고 나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 공부 되게 조용히 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 잘 안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딱 올라가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 그냥 친구들한테 연락 다 오고, 애들이 막 5년 동안 너 이러고 있었냐 이런 얘기도 오고,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 우수생 이렇게 아실 거니까 살짝 긴장도 많이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저로서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공부 자극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 자극 잘 되는 제 치부를 많이 보여드리더라도 도움이 되는 영양가 있는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